삼성, LG 등 세계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철수를 결정하고 애플마저 삼성 없는 베트남을 투자국에서 제외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에게 외면 받아오던 베트남에서 글로벌 투자자의 마음의 쐐기를 박아버리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사건은 바로 베트남의 고질병인 정부 비리인데요. 이건 몇몇의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는 것이 아니라 정부 자체가 미꾸라지 수준이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경악을 주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제한 격리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삼성의 현지 협력업체들은 너무 많은 경제적 손실과 격리 비용, 검사 비용들을 써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은 현지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진단키트 등을 구매하려며 무려 2,200억 원을 긴급하게 지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삼성의 저개발 국가기업과 시민들을 위한 따뜻한 선행은 전세계 언론들로 하여금 삼성에 대한 칭찬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미담이 되었었습니다. 여기서 비리 미꾸라지들은 삼성의 돈 냄새를 맡아 버린 것입니다. 삼성이 지원한 돈들을 베트남 정부는 현지 협력사들을 강요하여 B회사 회사의 진단키트를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베트남의 지나친 애국심 정도로 봐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민족, 국가마저 배신해버리는 비리 미꾸라지들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 구매하는 진단키트의 가격을 엄청나게 부풀려 삼성이 지원한 돈으로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한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보건부 장관, 군 장성, 하노이 인민위원장 등 정배, 고위관리, 공산당 위원 등 수십 명 이상이 관련되어 있어 평범한 비리에는 면역이 되어 있는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베트남에서 GDP의 20% 이상을 만들어주고 있는 베트남의 영웅기업 삼성을 상대로 한 비리 범죄에 대하여 해외 투자자들은 삼성도 저렇게 당하는데라며 아예 베트남을 투자국 리스트에서 삭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비리 사건의 주요 B회사는 베트남의 대표 의료기기 회사로서 지난 4월부터 베트남 전국의 의료시설에 진단키트를 독점으로 공급해 큰 매출을 올린 회사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판매한 진단키트가 공급 가격을 조작하여 실제 가격의 약 5배 이상으로 판매되었다는 내부 고발에 의해 밝혀졌는데요. 수사 결과 입찰 서류 등을 조작하고 상품 가격과 매출 이익 등의 정보를 모두 허위로 기재하여 공급 가격을 높이고 이를 이용해 외국 기업들에게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한 것이었죠. 이런 대형 사기는 사실 일개 B회사 같은 회사에서 저지를 수 있는 규모가 아닙니다. 외국계 기업들을 수탈하기 위해 사실적으로 정부의 모든 부분에서 나선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베트남의 비리 미꾸라지들은 고위 관료들을 포섭하기 위해 뇌물로만 한화 약 800억 이상을 건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포섭 대상에는 정부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정치인, 보건 고위 관료, 공산당 중앙위원, 군 장성을 막론하고 베트남의 거의 모든 정부 관계자가 대상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베트남 비리 사업이 얼마나 크고 거대하며 뿌리 깊은지 보여주는 단면인 것이지요. 거기에 베트남은 자국의 진단키트가 얼마나 저렴하고 우수한지를 매일같이 언론을 통해 홍보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일이 또 발생하고 마는데요. 작년 4월과 5월경 일부 현지 매체들이 B회사의 진단키트가 세계보건기구 WHO의 승인 코드를 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비리 미꾸라지들의 혼이 담긴 구라였던 것입니다. 또한 비리 미꾸라지에 포섭된 베트남 정부는 4차 코로나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백신 조달을 위한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구매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계 기업들의 삥을 뜯는 추악한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대상은 최근에 베트남에 총 21억 5천만 달러라는 엄청난 규모의 증설 투자를 한 LG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또한 SK, 롯데, CJ 등 이들 모두는 결국 베트남 중앙정부 및 지방성 정부의 백신 구매비를 납부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와 정부는 삼성 및 현지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이 코로나 진단키트 등을 구매하라며 협력사에 지원한 엄청난 금액을 베트남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그 금액도 엄청나게 부풀려 많은 협력사와 자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또 구매한 진단키트는 말 그대로 구라인 것으로 사실적으로 그들의 건강까지 위협한 매우 악질적인 부정부패 사기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엄청난 부패 스캔들에 가담한 인원이 좋기 수백 명은 되며 이들이 모두 베트남의 정계, 군, 관 등 거의 모든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중 보건부 장관은 작년 대유행 시절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한 인물로 평가받은 사람까지 관련이 있었다고 하니 어디까지가 부패하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현재까지도 이 사건은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이 매일같이 밝혀지며 매일 뉴스의 일면을 채우고는 있지만 사실적으로 한통 속이기에 사건을 뿌리 뽑기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은 이번 비해사 비리 사건으로 인해 안 그래도 문제였던 국가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인데요. 작년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만연한 부정부패 문화를 뿌리 뽑겠다며 선언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작년 당 차원에서 나선 반부패 운동을 강화한 후 베트남 총리는 수많은 비리를 척결했다고 자신만만하게 국제 언론에 베트남의 청렴도를 홍보하였는데요. 결국 비해사 사건이 터지면서 오히려 베트남의 국가 신뢰도는 8급 수준까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이러한 부정부패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내 여론이 좋지 않자 인터넷, SNS에 올라오는 정부 비판글을 단속하며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데요. 사회적 깊은 곳, 뿌리에서 붙어 썩어버린 자국 내 상황은 무시한 채 2030년 한국을 따라잡겠다는 허망한 공약을 내걸은 베트남 총리는 현재의 상황을 알고는 있는 걸까요? 똥물에 앉아 똥물이 더럽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대체 어떤 행동이 부패한 것인지 모르는 국민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부터가 망상입니다. 오늘 소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더 나은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